순자야, 이제 나는 끝이야. 요양원에 가면 그게 마지막이야. 지난달 옆집에 사시던 박순자 할머니가 요양원으로 가셨습니다. 20년을 이웃으로 지내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신 후 자녀들이 모셔갔습니다. 요양원으로 가시기 전날 할머니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정말 요양원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 남게 되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던 문제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현실적인 고민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온 지난 날을 기억하지만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된다면 선택지는 한정적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 것인가, 간병인을 고용할 것인가, 아니면 요양원에 들어갈 것인가.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의 80%가 자녀가 아닌 타인의 결정으로 입소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자녀들의 결정이나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 중 68%는 요양원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 친구 김옥순 할머니는 2년 전 남편을 잃고 요양원에 들어갔다가 3개월 만에 나오셨습니다. 밥 먹고 잠자고 TV 보는 게 전부야. 마치 감옥 같았어. 그녀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또 다른 이웃인 최영순 할머니는 자녀와 함께 살다가 2년 만에 독립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매일 눈치 보며 사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가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지금부터 제가 찾은 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순자입니다. 올해 78세, 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다른 분들처럼 요양원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노후 생활을 180도 바꿔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어온 노년의 정답을 뒤집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꼭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떠나고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특히 밤이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몸이 아프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끊이질 않았죠. 실제로 제 친구 박영희 할머니는 혼자 사시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3시간 동안 발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일 이후 자녀들이 모시고 가셨죠. 그래서 저도 큰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면 어떠세요? 사실 저도 혼자 있는 게 무서웠거든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주들이 할머니 하며 달려와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딸은 제가 좋아하는 부곡국립병원 바람에 불편해 보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일찍 방으로 들어가야 했죠. 우리 아파트에 사는 이명자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친정 엄마가 오면 떡하고 과일을 다 차렸는데 나는 마치 공기 같은 존재였어요. 서로의 생활 패턴도 많이 달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라디오를 듣고 싶은데 어린 손주들이 자고 있어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녁에는 9시가 되면 모두 잠자리에 들었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방에서 뒤척이곤 했죠. 특히 명절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 식구들이 모두 모이면
저는 그저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의 집이지만 제 집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 동네 김순옥 할머니는 아예 자녀들 집을 돌아가며 사신다고 합니다. 한 달은 큰 딸, 한 달은 작은 딸. 하지만 그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사만 다니는 것 같아. 내 삶은 어디에도 없어. 6개월이 지났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손주가 친구들을 데려와 공부한다며 거실에서 떠들고 있었는데 피곤했던 저는 그만 짜증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딸의 방에서 들려오는 한숨 소리가 너무나 마음 아팠습니다. 엄마가 계시니까 애들도 불편해하네. 그 한마디가 저를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딸은 처음에 많이 반대했습니다. 엄마 혼자 살면 너무 외로우실 텐데.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녀의 집은 결코 부모의 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요양원이나 간병인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세요. 제가 엄청난 금액을 들여 시도했던 방법들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와 그 후에 발견한 놀라운 해결책까지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더구나 지금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간병인 비용은 매년 평균 12%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곧 공개할 새로운 방법은 이런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딸의 집에서 나온 후 저는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 사는 황영자 할머니도 간병인을 쓰고 계셨는데 아주 만족스러워 보였거든요. 첫 달 24시간 간병인 비용으로 45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연금이 매달 180만 원, 적금과 보험에서 받는 150만 원이었는데 간병인 비용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우리 동네 요양보호사 협회에 문의해 보니 주간 간병인을 쓰는 경우 월 280만 원, 야간만 쓰는 경우 320만 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24시간 케어가 필요했죠. 첫 번째 간병인 김미숙 씨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2달 만에 그만두셨고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간병인들이 육체적 부담 때문에 오래 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간병인은 한 달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의사소통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약 먹는 시간을 잘못 알려주거나 제가 원하는 음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요양보호사 박경희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병인도 사람인지라 자주 바뀔 수밖에 없어요.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가 많죠. 특히 밤은 무서웠습니다. 세 번째 간병인은 야간에 너무 깊이 잠들어서 제가 화장실에 혼자 가다가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7층에 사시는 강명자 할머니는 실제로 그런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간병인이 잠든 사이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결국 수술을 받고 요양원으로 가셨죠. 비용도 큰 문제였습니다. 적금 해약과 보험 해약을 고민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서 만난 최옥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들 도움 없이는 간병인을 쓸 수가 없어. 연금으로는 택도 없지. 네 번째 간병인과 작별 인사를 할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매달 지출되는 비용, 자주 바뀌는 간병인, 그리고 낯선 사람과 하루 종일 함께 있어야 하는 불편함.
저는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의 제 선택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발견한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요양원에서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월 150만 원이면 입소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바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평판이 좋은 행복 요양원이었습니다. 입소 첫날 깔끔한 시설과 정성스러운 식사, 친절한 직원들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되는 날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쳤습니다. 옆방의 할머니가 밤새 큰 소리로 TV를 틀어놓았는데 직원들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요양원 이사장에 3년을 계셨다고 합니다. 처음 1년은 버틸만 했대요. 하지만 점점 우울증이 심해져서 결국 약을 먹기 시작했답니다. 실제로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요양원 입소 노인의 62%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중 80%는 입소 전에는 우울증이 없었다는 거죠. 아침 6시 기상, 7시 조식, 10시 프로그램 참여,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였습니다. 참여하라고 강요받았습니다. 거절했더니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졌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특별 케어를 하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목욕 한 번에 3만 원, 야간 순회 한 번에 2만 원, 광고에는 없었던 내용이었죠. 그 주차에 옆방의 김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은소리가 울렸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그 방에는 새로운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삶의 공간이 아닌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구나. 하지만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곧 제가 찾은 놀라운 해결책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자녀 의존도 필요 없는 방법입니다. 제가 우연히 시장에서 발견한 이 방법은 여러분의 노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한 달 만에 저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퇴소하는 날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다시 오실 거예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결국 돌아오시니. 하지만 원장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제가 발견한 새로운 방법 덕분에 저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드디어 제가 찾은 특별한 방법을 공개합니다. 이 방법을 처음 시도했을 때는 저도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것을요. 시장에서 만난 박 씨 부부는 30대 중반의 젊은 부부였습니다. 남편 박상철 씨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고 아내 김미영 씨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주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장에서 마주치는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미영 씨가 과일을 고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할머니. 월세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아이도 곧 태어나는데 살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우리 동네 이정숙 할머니가 젊은 부부와 함께 사는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할머니는 매달 50만 원을 지원해주고 그 부부는 할머니의 식사와 일상을 도와준다고 들었습니다. 미영 씨, 제가 제안 하나 하고 싶은데 혹시 매일 2끼 식사만 챙겨주실 수 있나요? 대신 제가 매달 50만 원을 생활비로 드릴게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한 달 동안 서로 의논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제안은 우리 모두에게 완벽한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침 8시 미영 씨가 아침 식사 준비, 오전 중 집 청소와 빨래, 저녁 7시 상철 씨가 퇴근길에 들러 저녁 식사, 주말 서로의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기. 특히 놀라웠던 것은 비용 절감이었습니다. 간병인 월 450만 원, 요양원 월 150만 원과 비교하면 50만 원은 정말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서로에 대한 부담도 적었죠. 할머니, 이거 엄마가 보내주신 김치예요. 상철아, 이따 컴퓨터 좀 봐줄 수 있니? 또 이상하게 되었어. 할머니, 오늘은 제가 만든 떡볶이 어떠세요? 우리는 점점 진짜 가족이 되어 갔습니다. 계약 관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걱정하고 챙기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의 노후 생활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120명의 노인과 청년 매칭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비용은 평균 460만 원 선이라고 하네요. 물론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을 맞추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가끔은 오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모든 것은 대화로 풀자.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죠. 박 씨 부부에게 아기가 태어났고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모 같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아기가 제 무릎에서 잠들 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구나 싶습니다. 실제로 이런 선택을 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12층의 정경숙 할머니도 비슷한 방식으로 살고 계신데 매달 10,000원으로 대학생 2명과 함께 지내신다고 합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젊은이들과 살다 보니 치매 걱정도 없어졌어라고 하시네요.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할머니,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낯선 사람과 산다는 게 무섭지 않나요? 젊은 사람들이 정말 케어를 잘해줄까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첫째,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저희도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식사 시간, 청소 범위, 서로의 프라이버시 존중 등 모든 것을 문서화했죠. 둘째, 최소 한 달의 테스트 기간을 가지세요. 저희도 처음 한 달은 시험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서로 맞지 않으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약속이 있었기에 오히려 더 편했죠. 셋째, 대화가 중요합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로 이야기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저희는 매주 일요일 저녁 식사 시간에 한 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방식의 동거가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휴머니타스에서는 대학생들이 노인과 함께 살면서 월세를 면제받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밤은 무서웠습니다. 세 번째 간병인은 야간에 너무 깊이 잠들어서 제가 화장실에 혼자 가다가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7층에 사시는 강명자 할머니는 실제로 그런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간병인이 잠든 사이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결국 수술을 받고 요양원으로 가셨죠. 비용도 큰 문제였습니다. 적금 해약과 보험 해약을 고민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서 만난 최옥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들 도움 없이는 간병인을 쓸 수가 없어. 연금으로는 택도 없지. 네 번째 간병인과 작별 인사를 할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매달 지출되는 비용, 자주 바뀌는 간병인, 그리고 낯선 사람과 하루 종일 함께 있어야 하는 불편함. 저는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의 제 선택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발견한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요양원에서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월 150만 원이면 입소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바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평판이 좋은 행복요양원이었습니다. 입소 첫날 깔끔한 시설과 정성스러운 식사, 친절한 직원들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되는 날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쳤습니다. 옆방의 할머니가 밤새 큰 소리로 TV를 틀어놓았는데 직원들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요양원 이사장에 3년을 계셨다고 합니다. 처음 1년은 버틸만 했대요. 하지만 점점 우울증이 심해져서 결국 약을 먹기 시작했답니다. 실제로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요양원 입소 노인의 62%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중 80%는 입소 전에는 우울증이 없었다는 거죠. 아침 6시 기상, 7시 조식, 10시 프로그램 참여,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였습니다. 참여하라고 강요받았습니다. 거절했더니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졌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특별 케어를 하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목욕 한 번에 3만 원, 야간 순회 한 번에 2만 원, 광고에는 없었던 내용이었죠. 그 주차에 옆방의 김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은소리가 울렸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그 방에는 새로운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삶의 공간이 아닌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구나. 하지만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곧 제가 찾은 놀라운 해결책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자녀 의존도 필요 없는 방법입니다. 제가 우연히 시장에서 발견한 이 방법은 여러분의 노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한 달 만에 저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퇴소하는 날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다시 오실 거예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결국 돌아오시니. 하지만 원장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제가 발견한 새로운 방법 덕분에 저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드디어 제가 찾은 특별한 방법을 공개합니다. 이 방법을 처음 시도했을 때는 저도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것을요. 시장에서 만난 박 씨 부부는 30대 중반의 젊은 부부였습니다. 남편 박상철 씨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고 아내 김미영 씨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주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장에서 마주치는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미영 씨가 과일을 고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할머니. 월세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아이도 곧 태어나는데 살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우리 동네 이정숙 할머니가 젊은 부부와 함께 사는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할머니는 매달 50만 원을 지원해주고 그 부부는 할머니의 식사와 일상을 도와준다고 들었습니다. 미영 씨, 제가 제안 하나 하고 싶은데 혹시 매일 2끼 식사만 챙겨주실 수 있나요? 대신 제가 매달 50만 원을 생활비로 드릴게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한 달 동안 서로 의논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제안은 우리 모두에게 완벽한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침 8시 미영 씨가 아침 식사 준비, 오전 중 집 청소와 빨래, 저녁 7시 상철 씨가 퇴근길에 들러 저녁 식사 주말 서로의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기. 특히 놀라웠던 것은 비용 절감이었습니다.
간병인 월 450만 원, 요양원 월 150만 원과 비교하면 50만 원은 정말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서로에 대한 부담도 적었죠. 할머니, 이거 엄마가 보내주신 김치예요. 상철아, 이따 컴퓨터 좀 봐줄 수 있니? 또 이상하게 되었어. 할머니, 오늘은 제가 만든 떡볶이 어떠세요? 우리는 점점 진짜 가족이 되어 갔습니다. 계약 관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걱정하고 챙기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의 노후 생활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120명의 노인과 청년 매칭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비용은 평균 460만 원 선이라고 하네요. 물론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을 맞추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가끔은 오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모든 것은 대화로 풀자.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죠. 박 씨 부부에게 아기가 태어났고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모 같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아기가 제 무릎에서 잠들 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구나 싶습니다. 실제로 이런 선택을 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12층의 정경숙 할머니도 비슷한 방식으로 살고 계신데 매달 10,000원으로 대학생 2명과 함께 지내신다고 합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젊은이들과 살다 보니 치매 걱정도 없어졌어라고 하시네요.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할머니,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낯선 사람과 산다는 게 무섭지 않나요? 젊은 사람들이 정말 케어를 잘해줄까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첫째,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저희도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식사 시간, 청소 범위, 서로의 프라이버시 존중 등 모든 것을 문서화했죠. 둘째, 최소 한 달의 테스트 기간을 가지세요. 저희도 처음 한 달은 시험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서로 맞지 않으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약속이 있었기에 오히려 더 편했죠. 셋째, 대화가 중요합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로 이야기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저희는 매주 일요일 저녁 식사 시간에 한 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방식의 동거가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휴머니타스에서는 대학생들이 노인과 함께 살면서 월세를 면제받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오래된 앨범을 들춰보았습니다. 50년 전 남편과 찍은 결혼 사진, 30년 전 딸의 결혼식 사진, 그리고 3년 전 남편과의 마지막 여행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묘합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가 두렵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니 매 순간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우리의 삶은 끝까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어제 박 씨 부부의 아기가 처음으로 저를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 제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해질 수 있다니.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양원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저와 박 씨 부부가 만들어 온 이야기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노년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미영 씨가 현관문을 열 때의 발소리, 장철 씨가 퇴근길에 사오는 과일 향기, 아기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제 삶의 특별한 선물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의 내일도 이렇게 따뜻한 햇살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은 항상 다음 장에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혼자라서 외로운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단지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 우리를 기다리는 새로운 가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응원합니다.